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이번엔 국어는 이렇게 4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이고요. 이번엔 저희가 처음으로 현대소설 해보죠. 그래서 현대소설 쪽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중략의 유무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항상 보기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르자고 했죠. 그 다음 당연히 보기와 함께 제목도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왜 이런 제목이 지어졌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왜 이런 제목이 지어졌을까가 포인트입니까? 약간 이 스토리라인을 읽을 때, 스토리를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이 지문이 이래서 이런 지문이 이런 제목이 붙여졌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긴 지문, 독서나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읽으면서 푸는 걸 지향합니다. 알겠죠? 읽으면서 푸는 걸 지향하니까 요거는 푸는 순서는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스캔해 볼까요? 자, 한 네 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스캔의 모든 지금 이 장면, 이 유튜브에 있는 제 행동들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알겠죠? 자, 네 문제고요. 뭐 쭉쭉 가다 보면은 기역 발문이 하나가 있고 니은 발문이 하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사이에 뭐 A 발문, B 발문 이런 C, D 뭐 이렇게 있고요. E까지 있고 그다음에 A, B 파트가 있네요. 그러면 중간에 풀 수 있는 거는 요거 있고요. 서술 효과, 기억 니은의 서술 효과. 그다음에 A, B는 마지막에. A, B, C, D는 각계격파. 그럼 얘와 얘가 읽으면서 푸는 거고 ing 문제고 그럼 얘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보기 이런 보기 같은 거 이런 보기 같은 것도 마지막에 풀면 되겠죠. 그럼 1, 2, 3, 4 요거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항상 제목 체크 그 다음에 보기 체크인데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성석재 씨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더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의 이유를 찾으면서 읽어주세요. 근데 혹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소설 전체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평가원에서 편집 부분, 평가원에서 준 편집 부분 혹은 모의고사에서 준 편집 부분만 읽는 거기 때문에 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끝나지? 약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나올 거고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은 뭐를 말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이 소설은.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보기 가볼게요. 보기. 자,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소설이다. 현대소설 확정됐고요. 자, 민담적 요소라는 건요. 구전되거나 전에 내려오는 요런 느낌이 민담적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바보책을 받는 황만근. 자, 제목에 나온 인물의 속성을 줬어요. 다시 한번 황만근은 무슨 취급? 바보 취급을 받았대요.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소설에 나오는 황만근 이외의 인물들은 황만근을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닌 것 같고 바보로 본 것 같고 계속 가볼게요.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함. 자, 위기 극복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여기까지 보면은 이 소설 우리가 읽을 소설은 해피 엔딩이 아닐까. 최소한 지문에서는 요런 것까지도 잡아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민단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자, 비현실적이래요. 그럼 당연히 보세요. 보기 안에서도 이미 비현실적 이야기라는 거 말하기 전에 비현실적인 요소를 잡았어야 돼요. 뭐죠? 그죠? 자, 신이한 존재죠.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럼 신이한 존재는 신이한 존재가 나왔다는 얘기, 대면했다는 얘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특징? 민담적 특징이래요. 그럼 선택지에서는 무조건 신이한 존재와 민담적 특징을 연결해 줘야 되고 혹은 신이한 존재가 민담적 특징과 연결이 안 됐다 다른 거랑 연결이 됐다 그럼 그건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거겠죠. 이런 생각. 자, 계속 가볼게요.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다 뭐예요? 반복, 위협적 어구, 구성진 입단은 주술성과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소다. 그럼 이건 보기에서 이렇게 얘네끼리도
연결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바로 지문 가지 마시고요. 보기 읽고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민담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황만근은 바보 취급을 받았고 주위 인물이 황만근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황만근은 누구랑 만나요? 신이한 존재랑 만나는데 이 신이한 존재는 민담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해피 엔딩이래요. 근데 그 전 또한 이 소설 자체는 반복적이고 위협적 어구를 사용하고 구성진 입담을 사용해서 소설 전체의 속성은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랍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자, 6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당연히 다 풀고 오셨죠? 다 풀고 오셨어야 돼요. 혹은 요건 한 6분 정도 6분 정도 써주세요. 아시겠죠? 6분이 넘어가도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6분이 넘어가신 분들은 혹은 틀리신 분들은 6분을 재고 다시 풀어보세요. 제 해설을 듣고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이해를 100%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의 1문단과 소설에서의 앞부분 줄거리 제시해준 압축적인 부분은 이해를 100%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가보겠습니다.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 바보 취급을 받지만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외지 출신인 민씨는 달리 생각하다. 아, 민씨만 황만근을 바보 취급을 안 해주나 봐요. 뭔가 중요한 인물일 것 같죠. 자,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고개에서 거대한 토끼. 아, 이거 뭐예요? 우리 보기에서 봤는데 매칭해줘야죠. 그렇죠. 신현 존재. 근데 신이한 존재를 무조건 우리 어디다 매치하기로 했어요? 민담적 특징. 괜찮죠?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거니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민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게 뭔 소리라? 내가 내 집에서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하나 귀신이나 썩 물러가고 토끼만 착 엎드리라. 내가 너를 이거 토끼한테 말하고 있나 봐요.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반복이네요. 그죠? 여기서 보고 와야지. 반복은 뭐래요? 주술성과 해학성이 드러났대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래서 왜 끊어요? 왜냐하면 여기 굵은 것이 보이죠. 당연히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도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다가 굵은 글씨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 굵은 글씨는 선택지에서 쓰여졌던가 혹은 인용이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끊고 한번 가볼게요. 자, 거대한 토끼와 너는 여기서 죽는다. 쓰인 문제가 여기네요. 그쵸? 요거네. 자, 1번.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결혼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민담의 밀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거겠죠. 자, 민담적 특징 잡았죠. 거대한 토끼 제끼고. 자, 2번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을 3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 이거 연결이 돼 있죠? 그럼 2번도 제끼고. 빠르죠? 자, 다시 지문으로. 자,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랑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왜냐면 거대한 토끼를 만났는데 그 거대한 토끼가 나보고 여기서 죽을 거래. 그러니까 무섭겠죠. 그쵸?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린 이미 알죠? 엔딩 어떻게 된다? 이 토끼를 어떻게 될 거예요? 무찌르겠다. 복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 것 싶더니 진공청 속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드는 것이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겠고 무슨 약간 드래곤볼 알아요? 아마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이제 나이대가 드래곤볼을 모르는 세대일 것 같은데 마인부우라고 있어요. 마인부우라고. 자, 개소리 그만할게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기억 발문.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자, 요게 읽다가 갑자기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요쪽 부분 최소한 요쪽 부분은 기억 발문에 의해서 요거는 황만근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거다? 민씨가 전해준 거다. 누구한테 듣고? 황만근한테 들었겠죠. 당연히 당사자니까. 그쵸? 그럼 민씨는 황만근의 얘기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이겠네요. 그죠?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야죠. 기억 발문 돼 있네? 그럼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 발문 여기일게요. 여기. 자, 요거는 풀 수 있죠. 왜냐면 3, 4, 5는 기억력 둘 다 요구하니까. 자, 1번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죄송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자, 이게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대로 전달한다는 건 뭐죠? 이게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는 직접 인용이란 말을 배울 겁니다. 이해되나요? 직접 인용이란 말을 들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다시 한번. 토끼를 밀친 황만근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대요. 그럼 기억 발문은 다시 한번. 이렇다 그랬더라를 민씨가 말해줬고 또 다시 누가 재서술?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나요? 이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서술자가 민씨예요? 아니잖아요. 민씨가 말했더라면 최소한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사람은 민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민씨가 또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아이고. 자, 민씨가 황만근의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아니죠. 이 그대로 전달은 그대로 전하고 있음은 직접 민 씨가 서술하고 있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계속. 자. 네. 아이고. 자,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냥 요것만 읽어냈으면 돼요. 지금 여기는 빨리 읽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확정했잖아요. 지금 무섭다. 황만근 입장에서는 무섭다. 무서운 쪽이고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계속 비현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요 정도만 읽어내면 돼요. 알겠죠? 자,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뭐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알겠죠? 지금 아침에 밝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도와라. 아, 반복이 있었고 반복은 뭐 주술적 해악성을 준다고 보기에서 말했고 근데 토끼가 아까는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살았대요. 너는 이제 살았대.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 보기에서 말했잖아요. 황만근은 해피엔딩, 새드엔딩? 해피엔딩을 봤잖아요. 그럼 이건 해피엔딩에 거의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앞길을 막은 토끼가 황만근 앞가보고는 죽었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살았대요. 괜찮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고 지금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황만근은 야 딱대 토끼 딱대 너 뒤졌어 약간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니를 탕으로 끓여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치울게다. 아, 여기 요런 것도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황만근의 가족관계가 나왔어요. 지금 아버지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어머니밖에 안 나왔죠. 그럼 황만근 누구랑 산다? 혹은 누구 가족관계가 어떻게 된다? 어머니는 일단 있겠다. 근데 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다. 요런 거를 추론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도. 자,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가죽을 벗겨서 어머니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기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스가. 자, 여기 또 나왔네. 가볼게요. 자, 황만근이 인자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여기는 아직 모르죠. 그럼 조금 더 읽고 와볼까요? 자,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조금 더 읽고 가볼게요. 더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소리쳐 토끼는 답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다. 아, 알고 보니까 그냥 황만근이 힘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뭐 그냥 토끼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힘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존버였어 황만근은. 근데 토끼는 오히려 착각한 거죠. 아, 이 새끼가 힘이 좋아서 나를 안 놔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되는 대로, 자, 되는 대로예요. 지금 황만근이 지략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이 거는 못 간다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들어주는 거 같죠? 우리 해피엔딩 이미 알잖아.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 효자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아까 봤던 대로 토끼가 황망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 자, 그럼 확정만 되면 되죠? 확정만 되면 되지.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 자, 팥죽 할머니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씨는 모른다. 봐봐요. 지금 애초에 아까 기억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은 애초에 네, 여기 있죠. 기억은 애초에 민씨가 서술자라는 것도 틀린 진술이었고 아까 선택지에서 그 다음에 민씨의 말투를 그대로 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지금도 그냥 민씨랑 뭐 서술 민씨가 누구한테 전해줬나 봐요. 이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황망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품을 만났을 때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아무튼간에 민씨는 모른대요. 뭐를 팥죽할머니는 건 모른대. 그럼 이거 자체도 민 씨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준 건가요, 이게? 그죠? 민 씨의 태도까지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니은 발문. 1번, 2번. 니은을 통해 황망근의 말을 전한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제가 지금 아까 누누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민씨가 서술자가 아니라 민씨 또한 서술자가 관찰하고 서술해주는 대상이다. 이해되나요? 그럼 서술자를 민씨가 서술자가 민씨를 어떻게 설명한 거죠? 이 황방근이 뭐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다. 서술 대상 맞죠? 정답 몇 번? 2번. 벌써 한 문제 풀었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솟아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마을 나왔고요. 제가 아까 A를 못 갔네요. 자, 여기 그럼 A, B 좀 한번 풀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A 뭐 왔다 갔다 했으면 잘했어요. 자, 2번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맞죠? 기이한 체험 뭐였어요? 토끼 만났잖아. B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자, 뭐 지금 어무이 얘기를 하고 나서 토끼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을로. 그 다음에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소원 들어줬네. 그럼 동시에 어머니가 오래 산다는 소원을 들어준 거고 토끼가 동시에 우리 모두 풀려요. 아까 소원이 확정된다는 보기도 확정이 되죠. 자, 요거도 이렇게 딱 제껴지죠. 알겠죠? 그럼 다시 동시에 모두와 B 주인공이 복귀할 일상적 공간. 그럼 일상적 공간 뭐예요? 저 어머니가 있는 집 아닐까요? 괜찮나요? 자, 요거는 근데 여기서 확정시켜도 되고 조금 더 읽어도 돼요. 왜? 복귀를 하는 장면에서 확정해주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자, 계속 가볼게요. 왜냐면 황만건이 결국에는 일상적 공간이 어무이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집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거는 그럼 다시 한번 황만건이 이 마을로 돌아갈 때 이건 확정 좀 지어주세요. 알겠죠? 자, 여우 같은 마누라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황만건 마누라가 없나 보네. 아직 미혼인가 보네요. 자, 송편을 3번 먹으면 네 집에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네. 근데 이게 퀘스트가 있었네요. 자, 송편 3번 먹어야 된대요. 계속 가볼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아들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소원 3개 말했네. 자,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자, 이것도 뭐예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인 거고 지금 용왕의 존재 자체도 비현실적인 거도 괜찮죠? 자,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네가 나쁨을 대주지. 바보가 바보에게. 네. 자, 그러자 바보자스가라는 것도 굵게 돼 있으니까 저는 3번 보기 가볼게요. 바보자스가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의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즉 우위가 뭐예요? 상하관계. 우위를 점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황만근과 토끼의 전세가 어떻게 됐다? 역전됐다. 이런 말이죠. 미안해요. 4번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딱 찍고 이제 4번은 보는 거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알겠죠? 근데 우리 수업이니까 해설은 해드릴 거야. 다시 한번 해설은 해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장에서 1, 2, 3, 4 다 소거했으면 5번은 보지도 않고 딱 확정지고 4번 이 문제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남아요. 80분이 안 모자라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거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는다. 훅훅. 자,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비현실적인 상황이 증거가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얘는 증거가 남았어요. 뭐? 토끼털. 괜찮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C. 주인공의 지난밤 체험의 흔적. 증거. 괜찮나요? 자, 3번 제껴지고. 자, 계속 가볼게요. 2번 아직 제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계속. 황만관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가다. 그러죠. 여기 확정. 어디? 이 집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마을 쪽.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확정. 2번 제껴지고. 계속 가볼게요. 자,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끊고요. 제가 깜빡한 게 니은도 다 읽었으니까 여기 확정 지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읽고 해도 돼요. 다 읽고 확정. 저 이거 풀었죠.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좀 굉장히 급하게 이걸 찍고 있거든요. 죄송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횃대에서 소리치고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가 그가 나갔을 때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처럼 변해 있었다. 느낌이 세야죠. 근데 우리는 이 반전이 또 있을 거란 거 알죠? 왜? 보기에서 뭐 줬어요? 해피엔딩일 거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괜찮죠? 자, D 풀러가 볼게요. 마당이었는데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불안. 그쵸? 지금 백지참처럼 어머니 불렀는데 어머니 지금 답장 있었어요? 대답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백지참처럼 하얘져 있었지. 불안 괜찮죠? 자, 4번 제끼고. 그럼 얘도 뭐예요? 정답 몇 번? 5번. 봐야 돼 말아야 돼?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시험장에서 2가 나와도 확인할 시간을 아끼고 그냥 몇 번에 집중 A, B 읽으러 가세요. 알겠죠? 남은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괜찮죠? 자, 일단 가볼게요. 2도 확인해 줄게. 자, 어머니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뭐로 쓰러져 버렸다. 지금 돌아가신 건가? 자, 그러면서 칵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돌아가신 거 아니고요. 목에 주먹밥 덩어리가 막혀가지고 기도를 압박해서 질식사 직전까지 가신 거 아닐까. 근데 오히려 누가 도와준 거예요 지금? 황만근. 그럼 토끼가 사실상 뭐 도움을 줬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지금 왜냐면 토끼가 거기서 소원 들어준다고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나 좀 놔줘 이거 안 했으면은 계속 토끼랑 싸우다가 어머니 질식사 하셨겠죠.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황만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이 어루만지자 어머니 눈을 떴다. 니와 인제 왔노? 밤새도록 토끼야 귀신하고 씨름하다 왔다. 니는 괴한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역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느꼈죠? 엄마 보고 니라고 왜 하죠? 자, 왜냐면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황만근은 지금 바보다 아니다. 바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 바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에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원래는 이 지체장애로 나와요. 사실 황만근이란 이 인물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읽다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표현이나 대사가 나올 거예요. 그건 그냥 너무 개의치 마세요. 알겠죠? 그냥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움직이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깨딱 뭐가고 이래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스가 와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 놨나. 자,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살아나셨으니까. 그죠? 자,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 물을 뜨러 우물로 달려갔다. 자, 시험장에서는 이를 볼 겨를이 없다고요. 알겠죠? 이는 그냥 답으로 확정했으니까 속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업이니까 볼게요. 자, 이 주인공이 어머니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건가? 어머니의 요청 뭐였어요? 어머니의 요청 뭐였죠? 그러니까 뭐 밥 해놔라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가볼게요. 이거 이가 맞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건데, 자, 물을 안 떠났나 이건데, 자, 그날 우물가에는 황만근이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됐고 종래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어머니 요청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로 간 게 아니라 요청을 전화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요청 물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황만근이 물 떴겠고 우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황만근은 어머니 이전에 토끼하고 벌어진 썰, 그러니까 기이한 체험 토끼와 만난 썰을 이제 풀러간 거죠. 우물가에서. 이해되나요? 이거는 완전 팩트가 맞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해서,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야기 보기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지금 A에도 태워져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주먹밥 덩어리, 죄송합니다, 주먹밥 덩어리는 거기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A를 풀러 가야죠, 그죠? A를 풀러 가야 되는데, 자 A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럼 체크해 볼까요?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 됐대요. 여러 사람들이 되풀이 했대요, 말을. 야, 흥미가 없었으면은 이게 되풀이 했겠어요? 여러분, 재미없는 영상이나 뭐 썰 계속 들어요? 안 듣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재미있었으니까, 흥미를 느꼈으니까 여러 사람이 되풀이했겠죠. 자, 또 2번.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종래 황몽근이 우물가로 초청돼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했대요. 같은 이야기를잖아요. 지금 이야기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2번 제껴지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B.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 수근수근 된 거죠. 야, 저 바보가 지금 뭐 와이프가 생겼어? 마누라가 생겼어? 막 이랬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 누구였죠? 뭐 토끼라고 칩시다.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아니, 토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토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 오히려 아니죠. 그쵸? 새로운 등장인물이 아니라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다. 누구의 평가? 마을 사람들의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이해되죠? 자, 계속 가볼게요. 3번도 제껴지고. 4번.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토끼에 대한 말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기이한 체험이라고 했으니까 A에서. 그죠? 자, 일부러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황만근이 말했겠죠. 기이한 체험을 했는데 토끼가 나보고 소원 3개 들어준다 하더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믿었든 안 믿었든 실현이 됐죠. 그럼 뭐가 높아질 수 있어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쵸? 정답 4번.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은 여기 마지막 뭐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요거 나머지 5번이랑 5번 요 5번 두 개를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 확신 때문임을 보여준다. 너무 투머치입니다. 너무 투머치요. 다시 한번. B는 다시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B는 A의 이야기가 3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 확신? 아니죠. 3년 동안 전해지는 거 자체, 3년 동안 전해진다가 포인트도 아닐 뿐더러 공동체 확신 때문이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뭐예요? 새해가 지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맞다. 황만근 맞아. 제 소원 3개 중에 지금 처녀가 들어갔네? 하나가 이루어졌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공동체의 확신 때문에 말의 실현이 말이 전해질 수 있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오케이? 오히려 흥미 때문이라고 하면은 뭐 저 적절했을 텐데. 그다음에 또 자, 5번.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고 할 수 있는. 주술적 복수? 주술적 복수요, 지금?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죠.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죠? 오케이? 정답 5번까지 이거는 보지도 않고 찍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소설 하나 뽀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복이 계속 체크하면서 갔고 중략이 있으면 중략에서 무조건 뭐라도 하나 더 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중략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뭐 중간에 굳이 딱 정해놓고 가는 거는 사실상 없었고 발문이 나올 때만 갔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다시 제목이 왜 제목이 이건지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